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 교수입니다. 오늘 문제풀이 3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교재 26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20번입니다. 다음 조세 중 물납과 분납제도가 가능한 조세가 아닌 것. 여러분 1번이 정답이죠. 취득세는 물납과 분납제도가 없습니다. 재산세는 1천만원 초과할 때 물납이 있고요. 500만원 초과 시 분납제도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1천만원 초과할 때 물납이 있고요. 500만원 초과 시는 분납제도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45일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2개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물납제도가 폐지되었죠. 분납제도만 있습니다. 상속세는 물납과 분납제도가 있고요. 증여세는 물납이 없고 분납제도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납제도가 있는 것은 재산세와 상속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물납이 허용되고 있는 것. 물납 허용 두 가지죠. 재산세와 상속세 두 가지만 물납이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는 물납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22번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상 특별시세가 아닌 것. 참 아이러니한 문제인데요. 몰라도 감각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알아야 되겠죠. 취득세는 과세 주체가 특광부입니다. 그리고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등록면허세는 도세와 구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시군구세입니다. 그래서 주민세는 뭐 여기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주민세는 특광 시군세 들어갑니다. 두 번째 취득세 특광도 들어갑니다. 세 번째 지방소비세 역시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에 들어가고요. 지방교육세 특별시 광역시 도세에 들어갑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등록면허세는 도세와 구세니까 특별시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등록면허세가 되겠죠. 23번입니다. 조세의 납부 방법으로 물납과 분할납부 둘 다 가능한 것을 모두 골라라. 단 물납과 분할납부 법정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가정한다. 여러분 물납과 분할납부가 가능한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재산세와 상속세인데요. 1번 종합소득세 아니지요. 2번 종합부동산세도 물납은 없고 분납만 있습니다. 취득세는 물납 분납이 없지요.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그래서 재산세와 상속세가 물납과 분할납부가 가능한 것은 상속세와 재산세니까 리을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되겠습니다.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는 물납제도가 없습니다. 재산세만 가능하죠. 정답은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지방세로서 보통징수 방법만으로 부가 징수되는 것. 여러분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로서 부가세이기 때문에 독립된 조세가 신고납부면 나도 신고납부, 독립된 조세가 보통징수면 나도 보통징수입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신고납부와 보통징수로 구분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로서 신고납부가 되겠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부가징수가 되겠고요.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로서 신고납부가 되겠고요. 정답은 5번이죠.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납세 의무자들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는 보통징수가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입니다. 원칙적으로 과세관청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 여러분, 납세의무 확정은 두 가지가 있죠. 신고할 때,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근데 지방세니까요.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신고할 때,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부가징수할 때,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양도소득세는 국세로서 신고할 때. 그러니까 지방세로서 결정하는 것은 정답은 재산세밖에 없네요. 26번.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할 때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나 납세 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 내 신고했다면 정부의 결정이 없는 것으로 보는 세목은 딱 하나가 있어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원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조세인데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세 의무자가 신고기간 동안에 신고하게 되면 결정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되겠네요. 과거의 실제 문제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번입니다. 2017년 4월 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골라라. 재산세는 보유지요.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과 보유와 양도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지요.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입니다. 인지세는 취득과 보유와 양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취득 단계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인지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에 관련된 조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또 취득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낼 때 지방교육세, 그리고 인지세, 또 부가가치세 속에는 지방소비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8번.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과세되는 국세로서. 자,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보유입니다. 정답은 2번이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보유가 되겠습니다. 상속세는 국세로서 취득, 양도소득세는 국세로서 양도,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취득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 국내 부가의 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인가.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국세지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납부했다면 제척기간은 10년이 되겠죠. 정답은 10년입니다.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국세의 제척기간이 10년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면세점과 소액 징수 면제가 적용되는 지방세와 그의 규정이 틀린 것.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입니다. 이하라는 건 포함이죠.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세 글자 뭐지요? 면세점이지요. 2번.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틀렸습니다. 6,000원 미만일 때도 6,000원으로 한다. 등록면허세는 소액 징수
면제제도가 없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수수료 성격을 띤 조세이기 때문에 소액 징수면제제도가 없고요. 6,000원 미만일 때는 무조건 6,000원을 징수합니다. 2번이 틀렸고요. 재산세는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소액 징수 면제제도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역시 2,000원 미만일 때는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일 때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소액 징수 면제제도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1번. 지방세와 국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입니다. 납세 의무 성립 시기란 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입니다. 1번. 취득세는 과세 물건을 취득하고 60일이 될 때, 틀렸죠? 취득세는 과세 물건을 취득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되니까 1번이 틀렸고요. 나머지 14개가 나왔는데 감각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등록할 때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이기 때문에 과세 기간이 끝날 때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부가세거든요. 부가세이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속에 붙는 거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가산세는 가산할 지방세나 국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될 때.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도 역시 과세기간이 끝날 때입니다. 1기는 6월 말, 2기는 12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외국에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할 때가 되겠습니다. 인지세는 과세 문서를 작성할 때.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할 때가 되겠습니다.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할 때. 자, 넘겨서 32번입니다. 부동산 관련 조세에 대한 부가세. 부가세라고 하는 건 독립된 조세에 추가로 붙는 것이 부가세인데요. 틀리게 연결된 것. 여러분, 취득세 낼 때는 농어촌 특별세를 내는데요. 취득세 과세 표준에다가 곱하기 2%에 해당하는 세액의 10%입니다. 그런데 취득세를 감면받을 때는 감면세액의 20%가 되겠고요. 또 취득세 낼 때는 지방교육세를 내는데 취득세 과세 표준에다가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 곱한 금액에 20%의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등록면허세 낼 때는 납부세액의 20% 지방교육세, 감면시는 농어촌 특별세 20%, 재산세 낼 때는 지방교육세 20%,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도 농어촌 특별세 20%. 5번이 틀렸습니다. 양도소득세 낼 때는 지방소득세가 10%, 20%가 아니라 10% 붙는데요. 이 지방소득세는 과거에 부가세였는데 현재는 독립된 조세로 개정됐습니다. 독립세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감면시는 감면세액의 20%, 농어촌 특별세가 20% 붙는데요. 양도소득세 낼 때 지방소득세 10%가 붙긴 붙는데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독립세라는 것 개정됐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재산에 부과된 국세와 지방세는 저당권 등 설정 시기에 관계없이 항상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바
해당하는 조세로만 나열된 것. 이거는 지금 33번은 당해세에 해당하는 것, 당해세. 이 당해세는요,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국세의 당해세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또 종합부동산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 내죠. 이런 것들. 지방세는 재산세, 재산세 낼 때 지방교육세, 또 뭐 지역자원 시설세도 포함됩니다.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 그리고 자동차세, 또 재산세 낼 때는 지방교육세 20% 내니까 그것 해당되는데요. 1번이 정답입니다.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인데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만 해당한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거기 해설 나왔죠. 국세의 당해세는 종합부동산세, 농어촌 특별세, 상속세, 증여세. 지방세는 재산세,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그리고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34번입니다. 역시 똑같습니다. 체납된 조세의 법정 기일 전에 채권 담보를 위해 갑이 저당권 설정 등기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증명되는 갑소유 토지 A의 공매대금에 대하여 조세와 피담보채권이 경합되는 경우 피담보채권보다, 그러니까 피담보채권은 채권, 근저당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징수하는 조세가 아닌 것.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가 아닌 것. 그러니까 이 말은 당해세가 아닌 것을 골라라, 이런 얘기죠. 종합부동산세 당해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도 당해세, 재산세도 당해세,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도 당해세. 정답은 취득세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 34번까지 풀었고요. 35번부터 나머지 한 번은 마지막 4강 시간에서 조세총론 문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